우리 남편은 평생 아픈 데 하나 없이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서는 지금부터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 합병증이 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밥상도 생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따라 입이 자주 마르고 눈이 침침하거나 자꾸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증상들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당뇨병은 처음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 3명 중 1명은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식생활만 잘 관리해도 당뇨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예방이 되는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식사 팁까지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당뇨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당뇨병이란 우리 몸에서 혈당, 즉 혈액 속에 있는 당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병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과일 같은 음식을 먹으면 그 속에 있는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고 이 포도당이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 속에 계속 남아있을 때 생깁니다. 이때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해주는 일종의 열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당이 계속 높아지게 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당뇨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인슐린이 아예 거의 나오지 않는 일형 당뇨병, 다른 하나는 인슐린은 나오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2형 당뇨병입니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에서 대부분 해당되는 건 바로 이 2형 당뇨병입니다. 이 2형 당뇨는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비만,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생활 습관이 주된 원인입니다. 쉽게 말해, 잘못된 생활이 쌓여서 생기는 병이라는 거죠. 처음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나빠지거나 손발이 저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심장병, 뇌졸중, 실명, 신장병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당뇨병, 조기에 알고 제때 관리하고 음식만 잘 조절해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식사를 바꿔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혈당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당뇨는 단순히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탄수화물,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을 자주 먹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흰쌀밥, 흰빵, 떡, 설탕이 든 음료, 과자,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속에서 금방 당으로 바뀌고 그 당이 혈액 속에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자주 반복되면 우리 몸은 점점 인슐린에 둔감해지고 결국 당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을 저당지수 음식 또는 낮은 GI 음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흰쌀 대신 현미나 보리밥, 흰빵 대신 통밀빵, 설탕이 든 음료 대신 물이나 차가 훨씬 낫습니다. 둘째, 한 끼 식사에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를 골고루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는 특히 혈당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에 식사할 때 채소부터 먼저 먹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셋째,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너무 배부르지 않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나 굶는 식단은
오히려 혈당 조절에 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넷째, 가공식품과 단 음료는 최대한 멀리 하세요. 편하게 먹기 좋고 맛은 있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제품을 살 때는 성분표를 확인하고 당류 함량을 꼭 체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식사 습관은 단기간이 아니라 꾸준히 유지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조심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평생의 식생활로 자리 잡는 것, 그게 당뇨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어떤 음식을 먹으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당뇨를 예방하려면 어떤 음식을 자주 먹어야 할지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음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몸속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건강한 음식들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통곡물 귀리, 보리, 현미 등. 흰쌀밥보다 귀리나 보리, 현미 같은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특히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고 보리는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곡물로 추천할 만합니다. 흰쌀밥 대신 보리밥이나 현미밥을 반반 섞어 드셔보세요. 처음엔 거칠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더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녹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등. 녹황색 채소에는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당뇨 예방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을 막아주고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반찬으로 나물 형태로 드시거나 샐러드, 나물 무침, 볶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 콩류 검정콩, 병아리콩, 렌틸콩 등.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도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대표 식품입니다. 특히 검정콩에는 안토시아닌, 병아리콩과 렌틸콩에는 저당지수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서 천천히 소화되며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줍니다. 국이나 밥에 콩을 함께 넣어서 먹거나 간식으로 삶은 병아리콩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 견과류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 씨 등.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고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단, 하루 권장량은 한 줌 정도로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간 가공 견과류보다는 무염, 생으로 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 베리류는 달콤하지만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입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몸의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작용을 도와줍니다. 간식으로 한 컵 정도 드시거나 요거트에 섞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당도가 높은 바나나, 포도, 망고보다는 베리류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당뇨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한 생선 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 오메가-3 지방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과 함께 혈관 건강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어나 고등어를 구이나 조림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건강한 지방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등. 지방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닙니다.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은 피해야 하지만 불포화 지방, 즉 좋은 지방은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샐러드에 뿌리거나 볶음 요리에도 사용할 수 있고 아보카도는 빵에 발라 먹거나 샐러드로 드셔도 좋습니다. 단, 지방이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천연 향신료 계피, 마늘, 강황 등.
향신료 중 일부는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계피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역할을 하며 마늘은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은 당뇨병의 염증성 반응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죠. 매일 조금씩 요리에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식탁 위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음식들 어떠신가요? 전부 특별하거나 비싼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일상에서 자주 먹을 수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중요한 건 한두 번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식탁 위에 올리는 습관입니다. 이제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고 당뇨 예방을 위한 식사 실천 팁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무엇을 먹을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피해야 할까입니다. 특히 당뇨를 예방하려면 몇 가지 음식들은 습관적으로 멀리해야 합니다. 먼저 흰쌀, 흰빵, 떡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리는 주범입니다. 입에 부드럽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자주 먹게 되지만 몸속에서는 금세 당으로 바뀌고 인슐린의 과부하를 줍니다. 가능하면 현미, 귀리, 보리처럼 껍질이 남아있는 통곡물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입니다. 사탕, 케이크, 단과자, 시리얼,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있는 요구르트, 소스, 드레싱, 심지어는 시리얼 빵까지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트에서 제품을 고르실 땐 총당류 표시를 꼭 확인해 보세요. 하루 섭취 권장량을 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단 음료와 탄산음료입니다. 콜라나 사이다뿐 아니라 건강해 보이는 과일 주스도 생각보다 설탕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100% 오렌지 주스 같은 제품도 한 컵에 각설탕 56개의 분량의 당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목이 마를 땐 생수,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처럼 당이 없는 음료로 대체하세요. 네 번째는 튀긴 음식, 가공육, 햄, 소시지 같은 고지방 식품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은 물론 혈관 건강까지 해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염분도 많아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부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찜, 삶기, 굽기 같은 조리법으로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음식들을 피하면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사할 때 채소부터 먼저 드세요.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둘째,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세요. 특히 아침을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다음 식사 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소식하되 끼니는 거르지 않는 것이 기본이에요. 셋째,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빨리 먹는 습관은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과식을 유도합니다. 한 입에 20번 이상 씹고 1520분 이상 천천히 식사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식사 일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내가 뭘 먹었는지, 양은 얼마나 되는지 기록해보면 자신의 식습관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종이와 펜이 어렵다면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히 남기셔도 충분합니다. 다섯째, 외식이나 모임 자리에서도 의식적으로 식단을 선택하세요. 비빔밥이나 된장찌개처럼 채소가 많은 메뉴를 우선 선택하시고 국물은 가능하면 덜 짜게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튀김보단 찜, 볶음보단 구이, 가능한 대체 옵션을 스스로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식습관은 단기간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일주일에 한 끼라도 바꿔보는 것, 그게 바로 당뇨 예방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밥상이 여러분의 혈당을 지켜주는 최고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습관과 함께 꼭 병행해야 하는 운동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 함께 건강 지켜가요.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식단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잘 아시겠죠? 하지만 식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몸은 움직여야 혈당을 제대로 쓰고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과 생활 습관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실천하기 어렵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첫째, 매일 걷기 운동을 하세요.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식사 후 30분 이내에 가볍게 걷는 것, 이것만으로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30분이 어렵다면 하루 10분씩 3번 나눠서 걸어도 괜찮아요. 마트 가는 길, 공원 산책, 아파트 복도나 계단도 다 운동입니다. 둘째, 근육을 키우는 간단한 운동을 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고 인슐린 기능도 떨어집니다. 근육이 많아지면 혈당을 쓰는 능력도 높아지죠. 팔굽혀펴기, 벽 짚고, 스쿼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루 10분씩 실천해 보세요.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셋째, 운동은 매일 조금씩이 더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2030분씩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할 일로 생각하지 말고 생활 속 일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TV 보면서 제자리에서 다리 들기, 설거지하면서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이런 생활 습관 속 움직임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넷째, 수면을 충분히 취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하루 68시간 정도의 숙면, 규칙적인 수면 시간,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대신 가벼운 독서나 명상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몸이 긴장 상태에 있으면 당을 쓰지도 못하고 오히려 혈액 속당을 더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죠.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지만 풀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산책, 음악 듣기, 가벼운 취미 활동, 가족과의 대화.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주세요. 여섯째, 금연과 절주는 꼭 실천하세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술은 종류에 따라 당분도 많고 간 기능에 부담을 줘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죠. 특히 빈속에 술을 마시는 습관은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리거나 올리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주는 물론 가능하면 금주와 금연이 바람직합니다. 일곱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내 몸 상태를 점검하세요. 특히 공복 혈당 수치와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전 단계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년 한 번 이상 혈당 검사를 받으시고 의심 증상이 있다면 바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운동과 생활 습관은 식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작은 움직임,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당뇨를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10분 걷기, 채소부터 먹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혈당을 바꾸고 미래의 삶을 바꿉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당뇨 전 단계, 공복 혈당 장애에 대한 관리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혈당이 조금 높으시네요. 공복 혈당이 100이 넘었어요 라는 말을 듣고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바로 2단계가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당뇨병을 막을 수 있고 놓치면 빠르게 진짜 당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첫째, 체중을 줄이세요. 체중이 정상보다 많이 나가는 분이라면
전체 체중의 57%만 줄여도 혈당이 확실히 안정됩니다. 예를 들어 70kg이셨던 분이 3.5kg만 줄여도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살을 뺀다는 생각보다 작게라도 줄여본다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세요. 둘째, 식습관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공복 혈당 장애일 때는 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 위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빵이나 과일 주스를 드시던 분이라면 현미밥과 달걀, 삶은 채소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과일도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소량씩 식후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수박처럼 당 지수가 높은 과일은 양 조절이 필수예요. 셋째, 운동은 매일 하셔야 합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23일 쉬면 그 효과도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꾸준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식후 10분씩 23회 나눠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돼요. 넷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하나쯤 꼭 만들어 두세요. 산책, 음악 감상, 반려동물과의 시간, 취미생활 모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혈당 체크와 병원 검진을 받으세요. 공복 혈당이 100을 넘은 적이 있다면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당화혈색소와 공복 혈당 수치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단순한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그 변화의 흐름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집에서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식전과 식후 2시간 혈당을 비교해서 기록하면 어떤 음식이 나에게 맞고 맞지 않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공복 혈당 장애는 되돌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식사, 운동, 수면에 신경 쓰면 충분히 정상 혈당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 병을 진단받기 전에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당뇨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그 전 단계부터 조용히, 천천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리 알면 막을 수 있는 병이기도 하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경고등이자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쉽게, 더 따뜻하게 건강한 정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